만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곡들로 가득가득 차여있는 그런 앨범이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요. 방탄소년단 화양연화 파트 1 끝나면 이제 파트 2가 나오겠죠. 솔직히 지금 화양연화 파트 1 앨범 리뷰를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좀 더 빨리 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어쨌든 화양연화 파트 1 앨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슈가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9일 슈가의 여러분,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항상 팬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터라 이번 연도에도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다. 편지와 폴라로이드 사진, 그리고 이제 교통카드. 이제 뭔가 이제 팬 여러분들이 우리를 보러 올 때 꼭 사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다. 근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정말 팬 여러분들의 항상 보내주는 뭐 편지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시간 준비를 하고 또 엄청난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내년에도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선물 같은 경우는 정말 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꼭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2015년 3월 9일 슈가의 비디오크 끝. 네, 안녕하세요. 스쿨 러브 어페어 앨범 리뷰를 맡게 된 민슈가입니다. 사실 투쿠포스쿨 앨범 리뷰를 한 뒤에 처음으로 하는 앨범 리뷰인데요. 사실 그때 장난으로 했었던 거였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있다가 오하이올레이트 앨범을 건너뛰고 스쿨 오브 페어를 하게 됐네요. 이번에 나온 앨범인데요. 사실 좀 나온 지가 좀 되긴 했죠. 활동이 끝났으니까. 스쿨 오브 페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앨범을 뜯는 거는 굉장히 처음인데요. 항상 홍보 CD만 보다가 스쿨 오브 페어 일단 앨범 커버입니다. 굉장히 칠판 모양의 커버에 분필로 쓴 듯한 그런 커버가 인상적이죠. 맨 첫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트랙 리스트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트랙 인트로, 두 번째 상남자, 세 번째 스킷, 네 번째 어디에서 왔는지, 다섯 번째 하루만, 여섯 번째 투모로우, 일곱 번째 사이퍼 파트 2, 여덟 번째 등골 브레이커, 아홉 번째 점프, 열 번째 아우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뒤에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맨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교복 입은 모습 뭔가 상남자스럽나요? 날라리 학생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을 넘어가죠. 뭐 이런 사진들 포토카드가 있네요. 과연 누굴까요? 지민이네요. 지민이네요. 그리고 오디션 안내 관련 사진과 스티커가 있네요. 포토카드 제가 안 나온 게 굉장히 아쉽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국이 사진, 뭐 진영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굉장히 이 뒤에 있습니다. 이제서야 첫 등장이에요. 이 페이지 와서야 제가 첫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뭔가를 짐 싸는 학생 같네요. 네, 사실 지민이 가방이에요. 촬영한다고 잠깐 빌렸었습니다. 네, 뭐 이런 사진들이 있고요. 네, 이때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영하 몇 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그 해에 가장 추웠던 날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추웠었는데 촬영하는 내내 저 엄청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랙 리스트가 오네요. 첫 번째 트랙 인트로 스쿨 오브 어페어. 네, 그 전 미니 앨범 와이올레이트의 아우트로를 이어받아서 시작을 하는 네, 트랙인데요. 각자의 고백 방법, 각자의 사랑 스타일에 관해서 썼던 그런 트랙이에요. 결국은 이제 방탄 스타일로 끝이 나는 트랙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랙 상남자. 작업을 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거는 이때 벌스를 쓰는데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잘 안 왔었고 굉장히 오래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많은 대중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무언가 좀 귀에 잘 들어오는 표현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신나는 느낌을 많이 내고 싶었어서 가사도 이제 응원하기 쉬운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느라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남자라는 제목은 곡이 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붙은 그런 제목이에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상남자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스킷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 하고 있는데 진짜 방피님 좋으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스킷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지 네 번째 트랙인데요. 팔도광산을 잇는 두 번째 사투리 송이죠. 많은 분들이 사투리 랩을 굉장히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도광산은 신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번 어디에서 왔는지는 좀 달콤한. 전반적으로 스쿨 오브 페어 앨범 자체가 이제 학교 3부작의 마지막이다 보니 스쿨 오브 페어 뭔가 달달한 곡들로 많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지는 한 여자를 두고 이제 경상도 남자인 저와 전라도 남자인 제이홉이 대립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다음은 하루만. 저들 후속곡이었죠. 이 하루만이라는 곡을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상상을 많이 동원했어요. 하루만 내게 시간이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동원했는데 이거 작업을 할 때도 뭐 앞에서 상남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가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만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하루만 내게 시간이 있다면 어떤 걸 할까?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주제로 굉장히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감정이입이 잘 안 됐어서 몇 번 수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게 나왔던 곡은 아니었었어요. 뭐 멜로디나 딴 멤버들은 빨리 나왔는데 하루만. 그래도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투모로우, 대망의 투모로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썼던 곡이죠. 저와 슬로우 래빗 형이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 초반 작업은 제가 거의 도맡아서 비트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가 나오고 같이 편곡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도중 제가 굉장히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막 급히 돌아와서 병원에서 가사를 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제 벌스는 빨리 나온 편인데 뒤에 이 훅 가사들이 좀 잘 안 나와서 훅과 그리고 이제 메인 후렴 부분을 이제 저와 이제 슬로우 래빗 형이 같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슬로우 래빗 형이 뭐 네 꿈을 따라가 like breaker부터 어디까지 썼더라? 네, 거의 절반 썼는데 거기서부터 절반 쓰고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우니까부터 제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병원에 있는 바람에 좀 빠르게 작업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쉬움이 살짝 남는, 제가 조금 더 붙어서 디렉팅도 좀 더 하고 뭔가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아도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연습생 때 이미 썼었던 곡이고 이제 같이 뭐 슬로우 래빗 형이랑 멜로디도 붙이고 편곡도 같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곡입니다. 다음은 BTS 사이버 파트 2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이거 작업한다고 죽는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제가 마스터가 넘어가는 전날 이거 녹음을 끝냈거든요. 그 말은 마스터 넘어가기 이틀 전에 이걸 다 썼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날 급해서 막 시간도 없고 엄청 빨리빨리 녹음하고 막 넘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가사 쓰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아무래도 스킬풀한 랩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비트도 굉장히 세서 댐핑들이 세서 이거 잘못 어설프게 랩을 했다가는 비트에 잡아 먹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킬풀하게 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트랙이네요. 그 다음에 8번째 등골 브레이커. 네, 이 가사를 쓸 때 굉장히 좀 생각이 많았었어요. 사실 뭐 요즘 이슈기도 하고 10대들의 이슈기도 하고 나도 과연 10대 때 저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전 수십짜리 패딩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볼 때의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비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랩모는 왜 그게 이해를 못해? 아니 내 돈 내가 쓴다는데, 이런 입장에서 가사를 썼던 거죠. 사실 어느 것도 정답은 없어요. 뭐 개인의 생각이랑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뭐 비싼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저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9번째 트랙 점프인데요. 이 곡은 약 4년 전 나왔던 그런 곡이죠. 4년 맞나? 3년? 2011년 11월에 나왔던 곡이니까 그때 사실 비트, 멜로디, 훅, 그리고 뒤에
이 덥스텝 나오는 이제 믹스까지 다 제가 작업을 했었던 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완곡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설픈 감이 있었으니까 이제 피독 형이랑 슈프림보이랑 같이 이제 후반 작업을 빠르게 해서 앨범에 실었던 곡인데요. 그렇지. 이제서야 밝히는 거지만 Let's Jump, 꿈꾸는 자들이여, 이런 모두 소원을 위로, 이런 부분은 그 3년, 그 4년, 3년 전 저와 랩몬의 목소리예요. 크게 차이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녹음했던 걸 그대로 썼어요. 뭔가 그때의 그 패기 넘치던 이 가사 그대로 어릴 적 꿈꿔왔던 히어로를 꿈꾸던 래퍼의 느낌을 넣고 싶었어요. 굉장히 이 곡도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사실 투모로우도 그렇고 이 곡도 그렇고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좋은 곡들이에요. 많이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우트로 프로포즈. 제가 안 나와요 여기. 아우트로 뭔가 복선이겠죠? 복선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제 복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몰라요. 사실 앨범 이제 이런 사진이나 자켓도 앨범이 나와야지 저희가 볼 수 있고, 저희 티저 뜰 때도 저희 다 같이 모여서 언제 뜨지 이러면서 있다가 다 같이 확인하고 다 같이 보는 그런 편이에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보여달라고도 하진 않고 이제 팬분들과 같이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뒤에는 엽서, 각자의 엽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넘어가면 굉장히 이번 앨범 사진이 많아서 네, 뭐 이렇게 사진도 있고 Thanks to가 있죠. 그리고 크레딧이 있습니다. 뭔가 앨범이 되게 두껍고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앨범 자체도 무겁고 총 10트랙의 미니 앨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요.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작업을 하고 또 나와서 작업을 하고 믹스한테 달려갔다가 다시 연습실 가서 안무 연습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정신없이 만들었던 그런 미니 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뒷면, 네, 방탄소년단. 그래서 방탄소년단 BTS의 스크롤 오브 페어 앨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온, 뭐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앨범 리뷰로 다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슈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리뷰할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Dark and Wild 앨범이에요. 방탄소년단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죠. 보이시나요? 네, 두께가 두꺼운, 네, 영풍 문고 와서 직접 산 Dark and Wild 앨범입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헤이. 아우, 잘 안 뜯기네요. 아우, 다크 와일드 앨범 이렇게구나.
다크와일드 앨범은 일단 앞을 이제 그 표지를 보시면 약간 이렇게 빛을 받으면 무지개 빛이 나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앨범이죠. 자, 한번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개봉을 하면 나오는 이 것들, 포토카드는 진영이네요. 네. 그리고 단체 포토카드. 그리고 엽서인가요? 엽서 있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안내 종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연재가 되고 있는 위온 엽서가 있네요. 자, 그럼 다음 바로 넘어가 볼까요? 굉장히 패키지 자체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알찬 앨범이에요. 이렇게 정규인 만큼 뭐 공을 들인 이유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팬 여러분들한테 앨범을 돈을 주고 산 만큼 가치가 있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구성들이죠. 자, 이제 첫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크앤와일드 단체 사진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상남자 이후로 이제 학교 3부작이 끝나면서 좀 더 뭐랄까 학생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더 남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좀 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표지 나왔네요. 첫 번째는 레몬, 그 다음에 슈가, 그 다음에 진,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지민이, 뭐 정국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트랙 리스트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인트로, 두 번째 데인저, 세 번째 트랙 호르몬 전제, 네 번째 힙합성 여자, 다섯 번째 트랙 렛미노, 여섯 번째 트랙 레인, 일곱 번째 트랙 사이퍼 파트 2, 여덟 번째 트랙 인터루드 뭐해, 아홉 번째 핸드폰 좀 꺼줄래, 열 번째 이불킥, 11번째 24/7 헤븐, 12번째 여기 봐, 13번째 2학년, 14번째 아우트로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 앨범입니다. 뭐 한 가지 뭐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뭐 법칙을 말씀해 드리자면, 저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항상 맨 처음 사진은 똑같아요. 레몬, 슈가, 진, 제이홉, 비, 지민이, 뭐 정국이, 뭐 이거 이후로도 뭐 다르지만 어쨌든 자, 뭐 이런 총 1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규 앨범입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뭐 이 트랙 이야기는 좀 더 뭐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멤버들의 각자의 뭐 사진들이 이렇게 있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잘생겼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자켓 사진을 찍을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어디서도 공개 안 한 건데, 사실 이제 해외 투어를 다녀온 뒤 바로 자켓을 찍었었어요. 그렇죠, 맞아. 바로 자켓을 찍었는데, 이걸 찍을 때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이제 저희 자켓 다음날 뮤비 촬영이 있었어서 거의 잠을 못 자고 찍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멤버들이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되게 집중해서 촬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느 앨범 때보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바쁘기도 바빴고 그 와중에 이제 곡 작업도 했고 좀 빠듯했었는데 아무래도 정규 앨범이다 보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앨범이었었어요. 유럽 투어는 아닌데 해외 투어가 아니었나 보다. 맞다. 아메리칸 호스 라이프 촬영이 끝나고였나? 아마 그랬어. 맞아. 아메리칸 호스 라이프 촬영 끝나자마자 촬영을 한국 돌아오자마자 그 다음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면 여기 다시 트랙 리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다 친필로 쓴 트랙이었어요. 뭐 7명 모두한테 이 글씨를 받았는데 뭐 굉장히 악필인 뭐 전하, 정국이나 뭐 제이홉, 진영의 글씨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희 친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가사요.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가사들도 다 친필이에요. 첫 번째 인트로 와레마트유. 사실 이 와레마트유 같은 경우는 이 랩라인 3명이 이 한 곡을 다 완성을 했었었는데 뭐 랩몬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완성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 회사의 추천으로 한 곡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고 나머지 또 3명 분량의 곡도 완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랩몬이 너무 랩을 잘해줘서 그게 인트로로 채택이 돼서 이렇게 앨범에 실리게 되었죠. 가사라든지 랩이라든지 굉장히 이 많은 마디 30마디가 넘는 마디를 혼자서 끌어간다는 게 사실상은 굉장히 힘이 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리더 랩몬스터가 굉장히 멋지고 완벽하게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트랙입니다. 자주 듣는 트랙이기도 하고요. 다음 트랙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트랙 저희 타이틀 데인저. 이번 타이틀 데인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멜로디 라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어요. 뭐 우리가 작업을 한 건 아니고 멜로디 라인은 이제 외국 작곡가 겸 가수인 이제 탄이라는 분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트랙 자체는 굉장히 나오자마자 저희들 랩을 썼는데 한 번에 다 오케이가 났고 이제 멜로디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멜로디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안 나와서 이제 유명하고 또 잘한다는 작곡가분들 통해서 다 했는데 결국은 안 나와서 해외로 돌렸는데 때마침 딱 맞는 멜로디가 나와서 그걸 채택이 돼서 이렇게 앨범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뭐 믹싱도 외국에서 했고 녹음 자체도 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했었죠. 아우라를 촬영하는 도중에 녹음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외국 녹음실에서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한국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꿈 같은 일이니까 되게 좋은 엔지니어 분과 함께 녹음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트랙은 호르몬 전쟁. 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후속곡 활동을 했던 호르몬 전쟁인데요. 이 곡도 미국에서 녹음했어요. 녹음실을 빌려서 곡을 녹음했었는데 굉장히 신나고 뭔가 여성에 대한 여성 찬가라고 하죠. 이제 여성에 대한 이제 찬양의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했던
그런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아무래도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그 은근한 말장난이라든지 은근한 단어 선택들이 재미난 트랙인데 굉장히 좀 뭔가 이제 남자의 본심 같은 거를 좀 잘 표현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 같은 것도 되게 직설적이고 되게 재미난 표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트랙이에요. 다음 트랙 넘어가 볼까요? 힙합 성애자라는 트랙인데요. 뭐 아무래도 저희들이 힙합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힙합 음악에 대한 저희들 태도에 대해서 가사로 써봤어요. 뭐 랩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음악을 듣고 랩을 시작했는가, 뭐 제이홉 같은 경우는 춤부터 시작을 해서 힙합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스며들어왔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작업을 했고 어떻게 음악을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가사를 썼었는데 멜로디는 랩몬이 썼어요. 되게 처음 멜로디 듣자마자 굉장히 좋은 멜로디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번 앨범에서 손에 꼽히는 그런 트랙인 것 같아요. 다음 트랙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Let Me Know. 드디어 올게 왔네요. 작곡 슈가. 네, 그래요. 사실 이 트랙 같은 경우는 만든 지 한 조금 됐었던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한번 제가 트위터에 제 등을 찍어서 지민이었나 정국이었나 올렸던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후드를 입고 제가 스냅백 쓰고 애들 녹음을 받아주고 있을 때 이제 애들이 찍어서 올려줬었는데 그때 녹음을 끝냈던 그런 트랙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되게 자신이 있어 하는 이제 팝 그리고 PBR&B 스타일의 장르의 곡이고요. 곡 자체는 되게 좀 빨리 나왔던 곡이었어요. 뭐 되게 원래는 처음에는 제 솔로곡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었던 곡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솔로곡은 아직 이르지 않나라는 회사의 의견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앨범이 되었죠. 그런 트랙이 되었죠.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뭐 사심이 담긴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트랙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6번 레인. 네, 슬로우레빗 형이 쓴 트랙인데 이 트랙도 굉장히 좋아요. 뭔가 저희 연습생부터 데뷔 후까지 심경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자기 자신, 자기 속에 있는 심경들을 되게 담담하게 풀어낸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트랙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 트랙 사이퍼 파트 3. 파트 3죠. 사이퍼가 파트 3까지 왔어요. 이번 트랙 같은 경우도 스프링보이가 썼는데 되게 처음 딱 듣자마자 트랙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이제 부제가 킬러인 만큼 뭔가 이제 컨셉 자체를 킬러로 맞춰서 썼던 그런 트랙이에요. 뭐 사실 콘서트 할 때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트랙이고 특히 라이브를 할 때 굉장히 신나고 뭐 저희조차도 막 정신을 놓고 라이브를 할 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애착이 강한 그런 트랙입니다. 뭐 2에서 진짜 랩 스킬적으로 완전히
뭐 소위 말하면 뭐 완전히 죽여놨던 이제 랩 스킬적으로 죽여놨던 트랙이었다면 이번 트랙 같은 경우는 되게 신나고 아무래도 사람을 이제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은 그런 트랙이었어요. 뭐 8번 인터루드 뭐해 이것도 슬로우 래빗 형이 작곡을 한 트랙인데 가사가 진짜 뭐해밖에 없어요. 뭐해. 그래서 진짜 가사가 뭐해밖에 안 되겠어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랙 9번 핸드폰 좀 꺼줄래. 이번 트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약간 좀 고심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저희들의 이제 송폼 자체가 뭐 이제 곡 구성 자체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먼저 랩이 16마디 내지 12마디 한 사람이 하고 훅을 하고 다시 12마디 16마디 내지 랩을 하고 훅을 하고 뭐 브릿지에 들어가고 훅을 끝내는 약간 이런 되게 구성들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랩 라인이 좀 짧은 마디로 여러 가지 랩을 하면서 훅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성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제 가사 제가 쓴 가사에 있듯이 소통은 많은데 되게 침묵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통 많아졌는데 그 소통이 많아졌는 거에 비해서 되게 침묵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시작을 한 트랙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불킥. 이 트랙 같은 경우는 방피님이 쓰신 트랙인데 굉장히 달달하고 진짜 10대 20대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성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을 굉장히 표현하고 싶었어요. 뭐랄까 이제 뭐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뭐 제 가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쓴 가사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괜시리 애교도 부려보고 여러 가지 뭐 진짜 무리수도 던져보고 그런 것들을 집에 가서 후회를 하는 거죠. 이제 입을 걷어차면서 왜 그랬을까? 뭐 제 가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여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이제 뭐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서 입을 차면서 아쉽다 이런 감정을 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10대 20대라면 뭐 한 번쯤 있을 법한 그런 경우였죠. 이제 친구 통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재미난 에피소드를 받아서 듣고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했던 그런 트랙이었어요. 다음 트랙 11번째 트랙 24/7 Heaven. 1년 내내 천국이라는 뜻이죠. 24/7은 이꼴은 헤븐이다. 매일이 그냥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되게 행복해졌고 마치 천국 같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굉장히 앞에 이제 모에를 기점으로 앞쪽은 굉장히 와일드한 트랙이 대부분이었다면 뒤쪽은 앞쪽은 굉장히 다크하고 강한 트랙들이 주로 이렇다면 이제 모에 기점으로 뒤쪽은 좀 달달하고 좀 더 생동감 있는 뭐 진짜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한 건데요. 뭐 24/7 헤븐이나 이불킥 같은 게 굉장히 그 중심에서 그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표현한 그런 곡들이죠. 다음 트랙 여기봐 트랙 같은 경우는 외부 프로듀서 형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던 진보 형님이랑 작업을 했던 곡인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되게 트렌디한 음악이라서 좀 듣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진보 형님 같은 경우는 뭐 두말 안 하고 뭐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이제 프로듀서 그리고 손에 꼽히는 작곡가다 보니 굉장히 처음 이제 가이드 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고 되게 작업하는 데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 봐.
되게 뭐 뒤쪽 이야기는 약간 사랑이나 이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뭐 앞에 이야기들의 연장선상, 그리고 또 여기 봐, 말 그대로 그냥 여길, 이성한테 여기를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트랙이죠. 다음 트랙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랙은 13번 트랙, 2학년이요. 저희가 이제 가요계에 데뷔를 한 지 2년 차가 돼서 그걸 기념하는 느낌으로 2학년이라는 트랙을 써봤는데요. 굉장히 신나고 이 트랙도 되게 재미난 요소가 많은 그런 트랙이죠. 뭐 저의 강한 포부도 느껴지는 그런 트랙이고, 그리고 녹음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났었어요. 되게 신났고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아우트로 전에 환기를 시켜주는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죠. 그리고 14번 트랙, 그게 말이 돼. 이 트랙도 외부 프로듀서 형님이랑 작업을 했는데, 시모 형님, 다이나믹 듀오 은색 소나타와 인터루드를 작업하신 시모 형님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사실 시모 형님이 되게 다양한 소스들을 사용하고 되게 신기한 소스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이번에 딱 트랙을 처음 딱 들었을 때도 와, 정말 독특하고 참신한 트랙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슈프림보이가 그 위에 멜로디를 쓰면서 되게 슬로우 잼 스타일의 되게 애절한 곡이 나왔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개인 것들이 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땡스 투 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앨범입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뭐 앨범을 준비하는 도중에 뭐 아메리칸 라이프 촬영을 했었고,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에서 가사를 쓰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 사이퍼, 이블킥, 24/7 헤븐, 이런 이 세 개 트랙은 진짜 하늘 위에서 썼어요. 하늘 위에서 썼고, 진짜 뭐 브라질에서 한국 오는 길에 쓰고, 뭐 아메리칸 라이프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쓰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공도 많이 들이고, 트랙 자체가 사실 14개 트랙이라는 게 뭐 아이돌 앨범에서 흔히 없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음악적으로 저희들의 역량이나 성장했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욕심을 냈던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첫 정규다 보니, 의미가 깊은 첫 정규잖아요. 첫 정규다 보니 뭐 저희뿐만 아니라 회사 스태프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모두가 되게 공을 많이 들었던 그런 앨범이었었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앨범인데요. 뭐 고생을 많이 한 만큼 뭐 반응도 좋았고, 되게 저 입장으로서는 되게 기념이 되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뭐 호르몬 전쟁을 끝으로 이제 활동은 끝났지만, 뭐 좋은 트랙들 많으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한, 애착이 많이 가는 그런 다크 앤 화이트 앨범, 첫 방탄소년단의 첫 정규 앨범 리뷰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고 주옥 같은 트랙들이 많으니까요. 꼭 타이틀과 뭐 타이틀 데인저와 호르몬 전쟁 이외에도 수록곡들을 꼭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뭐 특히 렛미노 5번 트랙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슈가의 방탄소년단 첫 정규 앨범 다크 앤 와일드 리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슈가의 로그. 지금은 12시다. 매일 1시에서 8시까지 댄스를 하고 녹음을 하고 한 이쯤 때 이제 다시 곡 작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곡 작업이다. 곡 작업을 하는 내내 좀 힘들고 좀 고난도 많았지만 이제 끝이라고 하니 약간 좀 시원섭섭하기도 한데 사실 시원하다. 머리가 바뀌었는데 약간 좀 짧아지고 파마를 했다. 2013년 4월 30일 좀 있으면 이제 곧 있으면 5월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데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30일 슈가의 로그. 네,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장비 리뷰가 아닌 앨범 리뷰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Too Cool for School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Too Cool for School. 네, 저희 앨범이죠. 네,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앨범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제 돈을 주고 샀어요. 네. 네, 일단 이 Too Cool for School 앨범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트로 Too Cool for School 이라는 곡의 인트로 이제 DJ 프리즈 형님이 참여를 해주셨죠. 이 DJ 프리즈 형님은 네, 아메바 컬처 속의 다이나믹 듀오 전속 DJ이시죠. 정말 즐겁게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이제 We Are Bulletproof Part 2, 그리고 세 번째 스킷 서클룸 토크, 네 번째 No More Dream, 다섯 번째 인터루드, 여섯 번째 좋아요, 일곱 번째 아우트로, 그리고 두 개의 히든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앨범입니다. 네,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 칼은 위험하니까 그냥 손으로 뜯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Too Cool for School 앨범을 듣게 되면 그 검은 앨범에 황금색으로 BTS가 적혀있죠.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인가? 아니, 이렇게구나. 네, 아니 이렇게구나. 일단 첫 페이지에 저희들 사진이 네, 이렇게 단체 사진이 있고요. 자, 한 페이지 넘기면 곡의 구성, 앨범의 구성과 함께 이제 단체 사진, 그리고 리다, 랩몬스터 사진,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오디션 안내 종이가 있네요. 네, 이거랑 엽서.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와주시고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사진들은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곡 설명이 중요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검은색 페이지로 오면 첫 번째 리다몬 사진과 함께 인트로 Too Cool for School 피처링 DJ 프리즈라고 되어 있는 네, 요 페이지가 있죠. 뭐 이건 가사가 없는 거니까 사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We Are Bulletproof.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업하는데 뭔가 생각이 많고 되게 즐거웠었어요. 작업하는 동안 뭔가 3년 동안 연습을 하면서 이제 나만치 해봤다면 돌을 던져, 진짜 가사 그대로 나만치 해봤다면 돌을 던져라고 정말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땀이 서려 있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 못해 래퍼를 당한 너에게 래퍼라는 타이틀은 사치라는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썼기도 하고요. 뭐 사실 뭐 누구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쓴 건 아니지만 뭐 그만큼 저희들 자신이 있다. 저희들은 정말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런 의도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랩몬스터 랩도 뭐 사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 그런 가사 그런 구절이라서 정말 저희들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제가 썼어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랩몬스터 썼어요. 세 번째 트랙 굉장히 멋있는 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서쿨룸 토크 이것도 스키시기 때문에 사실 가사가 없어요. 정말 앨범을 들으시면서 즐겁게 네,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스키 트랙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이분. 잘생겼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트랙, 저희들의 타이틀, No More Dream입니다. 네, 정말, 이 작업을 할 때는 다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몇 번을 수정을 하고 몇 번을 다시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가사를 쓰고 싶어서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한 곡입니다. 네, 야만 네 꿈은 뭐니부터 장래희망 넘버원, 공무원 뭐 이런 가사도 있고 뭔가 10대들에게 이제 정말 네 꿈이 뭐냐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뭐 저는 또 저 식대로 가사를 풀어서 꿈이 뭐냐를 물어봤던 거고 레몬은 레몬식으로 풀어서 꿈이 뭐냐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막연히 꿈이 없는 상태로 10대를 보내다가 부모님이 뭐 공무원 좋잖아 공무원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썼던 가사예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막 싫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공무원 정말 최고죠. 정말 저희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인데 비하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막연히 살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안타깝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멀리라도 갈 테니까 대학은 걱정 마 멀리라도 갈 테니까라는 구절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뭐 이 곡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90년대 아이돌 음악 같다라든지 뭐 90년대 아이돌 가사 같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때 이제 곡들은 뭔가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린 반항할 테야라는 가사였다면 이제는 바뀌었죠. 대학은 걱정 마 멀리라도 갈 테니까 정말 정말 저희들 진정성이 담긴 가사예요. 제가 썼어요. 네, 레몬스터 썼어요. 네, 정말 그렇죠. 진짜 멀리라도 갈 테니까 어떻게 그 한마디로 정말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모 드림 정말 10대들한테 네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가사도 저희가 썼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트랙 인터루드. 네, 이건 좋아요라는 트랙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52초 가량의 이제 인터루드 트랙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트랙 좋아요. 네, 이 좋아요 트랙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나온 그런 트랙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가사 40분 만에 썼던 트랙인데 정말 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던 뭐 굳이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뭐 예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싸이월드 뭐 현재는 뭐 카카오 스토리 뭐 그거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굳이 좋아요라는 어 그 버튼이 아니더라도 사실 어느 상황에서도 한 번쯤 겪어봤던 상황들이 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누를까 말까라든지 뭐 너의 마음은 마치 단두대라든지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좋아요. 뭐
왜 싫어요 버튼은 없는데라든지 레몬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 제가 썼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갈 거라고 생각해요. 10대든 20대든 충분히 공감이 가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곡이에요. 사실 이 앨범 중에 버릴 곡은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가 정말 좋아요. 네. 공감하실 수 있는 가사를 썼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네, 그리고 네, 7번 서클룸 사이퍼. 네, 정말 저희들이 사실 랩을 안 하는 멤버들도 랩을 했어요. 네, 뭐 네,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했냐를 하면 사실 이만큼 저희가 힙합을 즐기고 정말 그냥 겉으로 막 힙합 이러는 애들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저희들이 힙합을 즐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사실 둘째 일이니까요. 뭐 정말 즐겁게 들으셨으면 하는 그런 트랙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자 이제 뭐 사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땡스 투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감사하는 분들께 저는 편지 같은 거고요. 네, 그 마지막 이렇게 단체 사진으로 끝이 나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사실 앨범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면 한 건데 정말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사를 쓸 때도 최대한 공감 가고 10대와 20대가 공감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사를 쓰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정말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까지 슈가였고요. 방탄의 Too Cool for School 앨범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예요. 안녕. 2014년 7월 10일 슈가이로그 여기는 미국이다. 지금 나 씻고 나온 중. 반들반들하네. 뭐 어쨌든 미국에 와서 이게 나갈 때쯤이면 알겠지만 리얼리티도 찍고 앨범 작업도 하고 앨범 안무도 나가면서 또 이제 리얼리티 미션까지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벅차고 할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 심적으로 좀 힘이 든다. 나는 그냥 앨범 작업하러 와서 앨범만 만들 줄 알았는데 리얼리티의 미션에 정말 그런 미션들이 이제 거의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루 만에 이제 완성하는 거다 보니 많이 힘들지만 어쨌든 나는 해낼 거다. 해내서 정말 멋진 앨범을 완성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 2014년 7월 10일 슈가의 로그. 2013년 3월 21일 슈가의 로그.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디디의 Coming Home.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내가 서울에서 맞는 세 번째 봄이다. 사실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게 어릴 때는 마냥 기쁘다고 해야 되나? 설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집을 떠나서 산다기보다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냥 마냥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서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싶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이상한 잡생각이 많아져서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젊어서 충분히 고생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 2013년 3월 21일 슈가의 로그.